안녕하세요. 누리IT의 이종일입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정보 자산에 접근하는 사항을 제안하여 정보 자산의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 정책 및 보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그 다음에 인증 정책, 보안 전략, 바로팜, 바로카드, 활용 및 응용, 기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본인 인증의 현 주소인데요. 과연 본인 인증이 과연 안전할까? 제가 이종일인데 홍길동이 신분증을 가지고 디지털 복각기에서 가서 팩스를 보낸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스피드게이트에서 그 홍길동 사원증을 가지고 통과를 한다든지 불법 통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안구역에 통제 가능한 그 홍길동 사원증을 가지고 불법 침입을 한다든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유출돼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불법으로 접속한다든지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분실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인지 과연 안전할까 의문입니다. 본인 인증에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P 접속 제한, 공인인증서, 일회용 인증기, 생체인식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IP 접속 제한 같은 경우는 고정 IP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 유동 IP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공인인증서는 지금 폐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회용 인증키는 OT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 원장님께서 OTP는 금융결제용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라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 인증키로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인증은 지금까지 나온 본인 인증 솔루션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킹 공격에도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생체인식은 요즘 각광받고 있죠.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안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한 비용은 비싸지만 비밀번호가 만약에 해킹됐을 때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그만이지만 생체 정보가 해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피해는 영구적일 거라는 거죠. 그 일회용 인증키는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이제 하드 인증키라고 그러고요. 2세대는 소프트 인증키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신 그 인증키는 전부 다 1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1세대는 서버 인증 방식이고요. 생성기가 카드나 토큰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키를 발급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생성 주기가 30초냐 60초. 우리가 보안을 생각한다면 30초나 60초보다도 29초, 31초, 35초, 59초 이게 더 보안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인증이기 때문에 비영구적이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고 제한적으로 금융결제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1세대 인증기는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증이 폭주되면 속도 저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서버가 장애 나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2세대 인증기는 소프트웨어 인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성기도 스마트폰 위주고요. 개별적으로 키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 생성 주기도 개별적으로 3초에서 60초. 생성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보안성은 강하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 생성 주기가 크면 클수록 보안은 느슨해집니다. 그 소프트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 저가고 다양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인증기는 또 하나가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폭주돼도 부하번호를 해서 응답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오는 것만 인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서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입의 필요성인데 2차 인증의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가 비밀번호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기념일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기억하기 쉬운 한두 개로 다 통일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유출돼도 사용자가 유출요 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내 컴퓨터는 항상 바이러스나 해킹에 노출되어 있고요. 너무 많은 비밀번호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밀번호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그러던 대소문자, 특수문자 뭐 해서 그 리셋 증후군인데요. 그 이미 해커들은 사람들은 비밀번호 바꿀 때 패턴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만 패턴이 있어서 해커들은 다음에 비밀번호 뭘 바꿀지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번호로 인해서 온라인 뱅킹 사고라든지 정보자산 해킹, 정보 노출이라든지 유출, 명의도용, 불법 이용이라든지 이런 불법 접속, 무단 접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만으로는 결코 안전하지 않고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대체한다든지 또는 추가 인증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저희는 일회용 인증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규정비에 얼른 보던데요. 저희가 이제 그 2차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2020년 11월에 공지된 재택근무 관련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격 접속에 대한 인증은 이중인증 적용,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OTP, 그 다음에 일정 횟수, 예를 들어서 5회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이제 인증 수단을 이 규정에 대한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식 기반,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지식 기반과 OTP 같은 소위 기반, 그런 특정 기반 인증 수단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인증 수단을 두 개를 조합해야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뭐 2차 인증, 2단계 인증, 이중 보안 설정, 이중 잠금, 2단계 인증, 추가 인증 이런 게 모든 게 뭐냐면 앞으로는 다 로그인 패스워드가 유출됐을 때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는 2단계 인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무선 인증, 요즘 AP 이제 유선 랜 업무 환경에서 이제 무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마다 다 있을 거예요. 유무선 공유기.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보화진흥원에서 유선 랜 기반의 업무 환경을 5G 기반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식별 인증을 위한 OTP 등을 활용한 2단계 인증 체계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밀번호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대체한다든지 또는 추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적용 방안은 추가 인증, 비밀번호 대체,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환으로서 추가 인증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추가 인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비밀번호를 없애버리는 거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관리 지침이라든지 단방향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아예 비밀번호 대신 일회용 인증키로 대체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안은 첫 번째 안하고 세 번째 안이 거의 비슷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추가 인증. 근데 세 번째 안은 새로운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안에 앞에 고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뒤에 6자리를 일회용 인증키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생성 주기마다 매번 비밀번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1안과 3안은 이제 운영 체제에서는 어떤 옵션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째 안은 이제 1번, 1안, 2안, 3안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 강화는 이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이죠. 악성 코드를 이제 해커들이 심습니다. 정보자산에.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심은 다음에 뭘 알아내냐면 저 밑에 있는 데스크탑 투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스크탑 투 데스크탑, 데스크탑 투 서버, 데스크탑 투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투 서버 이런 접속 정보들을 알아낸 다음에 해커들은 원격으로 접속을 합니다. 악성 코드는 우리가 백신으로 어느 정도 탐지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백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이유가 집을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의 1층에 현관문이 있겠죠. 현관문만 만약에 그 안에 방들이 시건 락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1층만 락을 해커들이 뚫었을 때는 모든
피해를 입겠죠. 근데 1층에 그 락이 있고 각 방마다 락이 있으면 각 그 방은 락을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보안은 견고해 지는 거죠. 자, 파르팜이 생각하는 이제 인증 정책은, 모든 정보자산 인증 정책은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로 적용해야 할 보안 대비책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보안 대비책으로 인해서 보다 안전한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간, 지금은 서버가 많이 되는데 서버뿐 아니라 데스크탑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2차 인증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데스크탑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데스크탑에서 서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다 마찬가지로 2차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가면 이제 우리나라 그 관공서에서 MS가 이제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OS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개방형 OS는 하모니카, 구름, TMAX OS로 되어 있습니다. 하모니카는 유분투 계열의 민트고요. 그 다음에 구름하고 TMAX OS는 대비하는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방형 OS에 대한 보안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전형적인 기본 보안이죠.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2단계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OTP를 일회용 인식기를 생성해서 입력하는 2단계고요. 3단계는 이제 실시간으로 로그를 수집해서 그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거죠. 만약에 이상이 탐지됐을 때는 그 IP나 그 IP로 인해서 기동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윈도우즈에 대한 보안 전략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단계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를 부팅시킬 때 시모스 패스워드 거래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전역적인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3단계는 일회용 인증키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단계와 3단계 이렇게 화면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현재는 같이 한 화면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맥, 리눅스, 유닉스 환경에서 보안 전략은 아까 그 개방용 OS나 똑같습니다. 그 개방용 OS를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느냐, 서버로 사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그 맥이나 리눅스, 유닉스 환경에서는 이제 서버로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는 전형적인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2단계는 일회용 인증키, 3단계는 이제 이상 접속 탐지 및 차단을 통해서 불법적인 정보 자산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1단계는 전형적인 기본 보안, 아이디 패스워드, 2단계는 일회용 인증키 입력하고, 3단계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그 일회용 인증키를 적용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버에 들어가서 어떤 오라클이라 하면 SQL 플러스 명령어를 실행할 때 2차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2차 인증이 성공하지 못하면 접속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파로팜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보자산의 다양한 운영체제, 우리 운영체제는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MS 계열, 리눅스 계열, 유닉스 계열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은 뭐 ERP라든지 뭐 전자결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에 2차 인증으로 일회용 인증키를 접목시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보 자산 접근 보안 강화예요. 그래서 외부의 해커나 내부의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정보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서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와 소유 기반의 OTP가 결합해서 인증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비스 용이성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서버 방식이 아니고요, 소프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증 서버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서버가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장애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고요. 보안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게이트 방식을 요즘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는데, 보안은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서버라든지 내가 접속하는 데에서 거기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쉬운 적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 설정에 있는 거 변경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히 윈도우즈나 서버에 저희 모듈을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나 서버를 재기동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에도 설치가 다 가능합니다. 이제 특장점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방식의 2차 인증 솔루션이고요. 보안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요. 관리가 필요 없고 장애도 없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솔루션을 도입할 때 별도의 DB나 서버 같은 추가 도입이 필요 없는 솔루션입니다. 일단 인증 서버가 별도로 필요치 않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요. 하드 인증키와 달리 소프트웨어 인증키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인증키 생성 매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편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분실 시 인증정보, 그 폰에 있는 앱에 있는 인증정보 노출에 대비해서 핀번호, 비밀번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자산 계정별로 일용 인증키 및 생성 주기를 개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해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512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를. 지금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SH1하고 256 정도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512면 한 3배 정도 보안이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OTP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인터넷 표준, 보안 표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금감원에서 권장하는 타임 시크 방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저희는 동적 키 방식입니다. 정보 자산 등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하고요. 우리가 OS 같은 경우는 2차 인증에 대해서 어떤 계정은 허용하고 어떤 계정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계정에 대한 ACL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 모듈 전체는 C나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API 자체가. 그래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나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연동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제 솔루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인증키를 생성하는 부분과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저는 인증키 생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폰, 제일 많이 쓰는 게 스마트폰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 토큰, 인증 카드, 지문인식 인증카드. 밑으로 갈수록 보안성은 강하고 비용은 증대됩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OTP는 이제까지 금융권이나 이런 거 사용하신 게 SH1이나 기껏 해봐야 256인데 저희는 카드, OTP 카드 자체가 전부 다 512비트입니다. 그래서 인증키 생성기와 정보자산 간에는 통신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인증키는 생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보자산에 인증키 검증 모듈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OTP라는 거는 동일한 알고리즘에 동일한 키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왜 통신을 하면 안 되냐면 저번에 아현동 화재, 그 KT 화재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은 기지국별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보안지역 가면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절대 그래서 절대 인증키 생성기는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카드가 있는데 좀 독특합니다. 바로 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문인식 OTP 카드고요. 하나는 지문인식 보안카드입니다. 지문인식 OTP 카드는 이제까지 OTP 카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문인식 OTP 카드는 말 그대로 생체 정보인 지문 정보를 적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그 생체 정보가 플라스틱 카드에 다른 데 등록되는 게 아니고 그 플라스틱 카드에 등록한 후 그 지문, 등록된 지문 정보가 일치하면 일회용 인증키를 생성해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OTP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합친 거죠. 그래서 지문 인식 인증 카드 또는 지문 인식 OTP 카드라고 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 디바이스가 필요 없고요. 직접 카드에서 등록을 합니다. 지문을. 그 다음에 인식하는 것도 따로 디바이스가 필요 없어요. 그 카드에 지문 인식기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 정보가 카드에만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요.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사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카드 불법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카드는 내 지문이 맞아야 OTP 번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OTP 지문인식 OTP 카드는 뭐 사원증이나 신분증, 출입, 보안, 금고, 락, 일용 인증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이런 데 다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문인식 보안카드입니다. 그래서 생체정보의 지문정보를 이제 본인인증, 최적의 본인인증 솔루션으로 생체정보인 지문정보를 플라스틱 카드에 등록한 후 지문이 등록하면 NFC, 근거리 통신을 해서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지문하고 NFC 카드가 결합돼서 지문인식 보안카드입니다. 우리가 사원증을 생각하면 사원증이 전부 다 대보면 NFC 카드입니다. 그래서 NFC 카드는 그냥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기에 되면 읽히겠죠. 근데 이런 지문인식 보안카드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 카드입니다. 카드 인식기에, 카드 리더기에 대기 전에 지문을 먼저 대고 된 다음에 그 카드 리더기에 접촉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아까 OTP 카드는 클럭이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 동계 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문인식 보안 카드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장 장치가 없는 거죠. 그 카드 리더기에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유도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카드가 내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대고 카드 리더기에 접촉을 하면 그 유도 전류를 저 카드가 받아서 그 다음에 지문 MCU를 깨우고 지문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그 통신을 NFC 통신을 하게 그렇게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신분증, 사원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안을 한참 업그레이드된 카드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문정보 등록도 직접 카드에서 직접 그 카드를 받은 다음에 카드 리더기에 올려놓고 그냥 지문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지문 한번 등록되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 디바이스도 필요 없고 지문을 카드에만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 저장 않기 때문에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고요. 저 카드는 불법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지문이 맞아야 카드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OTP 카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거는 사원증이나 신분증, 출입, 보안, 금고, 락,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가 금고라든지 이런 데는 뭐냐면 내 지문을 대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카드를 보시면 이제 지문 인식, 그다음 지문인식 플러스 OTP, 그다음 노 배터리가 있는데 보시면 인식 등록하는데 한 0.5초 걸리고요. 인식하는데 0.5초. 등록할 수 있는 지문의 수는 한 20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지문인식 카드나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인식률도 좋고. 그 안에 있는 지문 정보도 뭐 이미지나 이런 걸로 저장된 게 아니고 그 국제적인 지문 칩 그 규정에 의해서 데이터가 다 분산돼서 저장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본인인증이 과연 안전할까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본인인증에 아까 그 본인인증 부분에 OTP라든지 지문을 넣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인증의 응용 분야는 뭐 아까 비밀번호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그 다음에 응용 분야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뭐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응용해서 본인인증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응용 분야에서 IC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신용카드가 5년 동안 부정 사용 건수가 14만 건에 1000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문이 들어가면 줄어요. 엄청 어디 가서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음식을 먹는다 카드를 사용할 때 그냥 다른 분한테 카드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문 인식 센서에 내 지문을 대고 카드를 꽂아야 됩니다. 아니면 접촉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내 지문이 맞아야 그 다음에 카드 결제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 이제 누리IT는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OTP 일용 인증기를 2015년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2017년도에 상반기에 이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첫 버전이 2017년 상반기에 이제 첫 출시가 됐고요. 그 뒤에 2018년도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시면, 지금은 이제 지문인식 카드, 그 다음에 그 일회용 인증키,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IT는 작지만 강한 회사고요. 기술력도 강하고 소수 정예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그 바로팜은 이제 그 CC 인증 대상이 아니고 보안 적합성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TTA의 시험 성적 결과 다 보안 적합성 심사를 받았고요. 저희가 GS 보안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OTP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전자신문에 일면 광고에 한 1년에 3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고요. 이렇게 저희 고객사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설립이 된 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보험, 이런 일반 제조, 교육, 특히 관공서에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솔루션은. 저희 이제 바로팜 솔루션 제품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로팜, 바로카드 아까, 그 다음에 바로크립트, 바로콜렉터, 바로 FDS, 바로 IDS, 이렇게 해서 바로 솔루션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